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건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언젠가 저의 친한 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제 얘기를 쭉 듣던 지인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네가 말한 대로 다 됐네 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 아닌데 이미 한번 해본 것들 그냥 순조롭게 한 번 더 다시 하는 건데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시작부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동안 제가 구독자님들로부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부분에서 정말 다양한 질문을 주셨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곳들에서 원하는 목표를 소리내서 말하고 손으로 직접 써라,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라 이 정도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한 레벨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디테일하게 이를테면 문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딱 한 문장 안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담아야 하는 건지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모습만 생각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들어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한다고 해왔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막연하게 이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는 이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을 인수분해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원하는 걸 말하든 써보든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원하는 걸 먼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목표라고도 하죠. 제가 예전에 트위터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을 때 몇 분에게 실제로 받았던 질문인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나는 이걸 원하고 이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건 부모님의 기대, 주위 친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도 이 정도는 돼야겠다 라는 마음같이 소위 손때 묻은 원하는 것이었던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걸 이미 이뤘을 때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잘 안 되어도 정말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려고 시도해 보세요. 잘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세요. 원래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진짜 너무 좋아서 들뜨고 설레는지 이걸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정말 원하는 걸 이룬 모습을 상상하면 사실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간다 마사노리의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방법으로 판단하시면 이제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우선 하고 싶은 것 혹은 원하는 걸 찾기 전에 하기 싫은 것, 원하지 않는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냥 무작위로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내가 살면서 이것만큼은 진짜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거침없이 막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으셨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몇 가지 방법을 더 말씀드릴 건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항상 셀프 한계를 설정해 버리는 리밋이 걸려있는 그 잠재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예요. 전문가들, 책의 저자들 각자 반드시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물론 상상을 통한 현실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큰 틀은 정확히 같은데요. 세부 방법들을 각자 조금씩 다르게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다 마사노리는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을 강조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라고요. 간다 마사노리가 강연이나 세미나에서 이 방법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도 정확히 그렇게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죠. 아니, 원하는 걸 그냥 쓰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된다고? 라고요. 이에 대해 간다 마사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간다 마사노리 외에도 김승호 회장, 켈리체 회장 같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강조합니다. 밥 프록터는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모두 강조했고요. 네빌 고다드 그리고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상상의 힘을 가장 강조합니다.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기인데요. 저는 하루에 100번 말합니다. 당연히 혼자 있을 때 산책을 한다거나 운전을 한다거나 이럴 때 하시면 좋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그냥 속으로 말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몇 년째 단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엔 손가락으로 세면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건지 47번째인지 57번째인지 헷갈리는 일도 빈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문장이 아니라 몇 번째인지 카운팅하는데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지 카운터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하니까 너무 좋았었습니다. 당연히 광고 아닙니다. 제가 해보고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어플을 100번으로 설정해 놓으면 딱 100번이 되는 순간 화면 색깔이 바뀌면서 진동이 울리거든요. 그러면 작지만 뿌듯함도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은 매일 하나씩 성공하는 경험도 쌓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공이라는 게 처음부터 막 거창하고 위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요.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0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매일 이루는 그것 자체로 위대한 성공을 매일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주셨던 질문인데요. 이 문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우선 문장은 반드시 하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전혀 다른 분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표와 커리어적인 목표 2가지 영역에서 모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각각 문장을 만드셔서 하면 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하루에 각각 100번씩 200번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룰이나 규칙 같은 건 없어요. 전부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니까 항상 그 부분만 잊지 마시고 해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얼마 전 오븐컷 영상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문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들 말씀드렸었죠. 나는, 연도, 금액, 그리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까지요. 예를 든다면 나는 2026년까지 50억 자산가가 되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고 있다. 같은 문장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처음 문장을 만들었던 건 1억 토지 분양 사기를 당하고 나서였는데요. 나는 아파트 투자로 2년 안에 내가 손해본 1억의 2배를 벌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실제로 2억 이상을 벌었었죠. 저 때는 저도 몇 년 안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문장으로 만들면서 몇 년 후에 몇 년 안에 보다는 정확한 연도로 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이상의 차원은 인식할 수가 없죠.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4차원은 공간에 시간이 더해진 시공간이 바로 4차원입니다. 우리는 4차원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 시계를 만들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흘러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설명해 왔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4차원을 인식할 수 있다면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공간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래의 제가 지금 원하는 모습대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저를 시각화를 통해 미리 보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내 인생 미리 보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미 존재하니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맞고, 둘째로는 공간에 있는 정확한 위치를 말할 때 우리가 좌표로 표현하듯이 특정 시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좌표처럼 2024년 6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맞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입니다. 손으로 적는 것인데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100번씩 100일간 매일 써보라고 하죠. 김승호 회장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 방법을 지금까지 딱 8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8개 모두 멋지게 이뤘다고 하고요. 이렇게 100일씩 100번을 매일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 역시 이 방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해낸 건 작년이었고요. 일단 넘버링 해가면서 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1번째 문장 쓸 때부터 손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구독자님들 중에서 간혹 손이 너무 아파서 그냥 타이핑으로 치면 안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저는 애플 펜슬로 아이패드 굿노트에 썼었어요. 이 방법 역시 왜 하느냐를 항상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손으로 쓰는 건 말로 할 때보다 우리 뇌에 더 강하게 각인시키는 행위죠. 우리가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할 때 필기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시멘트라고 한다면 100번씩 말하는 게 나무젓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거고요. 손으로 100번씩 100일 쓰는 건 시멘트에 쇠젓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와 닿으실 거예요. 결론은 타이핑으로 치는 건 그다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주셨던 질문 중에 100번씩 말하는 문장과 반드시 같은 걸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다른 문장이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같은 문장이어도 좋고요. 이 방법도 그동안 제가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실제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제 체감상 10명 중에 2-3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번씩 쓰는데 시간도 3-40분 걸리고요. 100일, 그러니까 3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상황도 스스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저 역시 몸이 아팠던 날에도, 야근했던 날에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쏟아지던 날에도 예외 없이 다 했었어요. 물론 단 하루도 술을 마신 적도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100일째, 100번째 문장을 쓰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1만 번째 문장이겠네요.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감동은 물론이고요. 그 100일간 여러분은 매일 100번의 성공을 하신 거고요. 그 성공 경험치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100일간 쓰면서 여러분의 생각, 생활 패턴, 사고방식이 미묘하게 계속 바뀌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100일째 되는 날 적은 것들이 바로 막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사연 주신 분들 중에서는 100번을 쓰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100일간 쓰는 건 단기 목표가 아니라 최소한 중장기 목표를 쓰시기 때문에 100일째 짠 하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 역시 중장기 목표를 썼었기 때문에 제가 썼던 것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쓴 이후로 지금까지 그 목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제 삶이 펼쳐졌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목표들은 이미 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단계들을 하나둘씩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신기한 감정을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4가지 방법 중에 3번째 방법입니다.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건데요. 이걸 하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이걸 해야 하는 핵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으로 시각화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벅찬 느낌을 느끼기 위함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을 했던 네빌 고다드, 그리고 책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의 여러분을 그대로 똑같이 끌어당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재밌게 설명을 해주는 저자도 있어요. 바로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부 에커인데요. 하부 에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저 높은 곳의 힘, 즉 우주는 커다란 통신 판매 부서와 비슷하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일정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원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한다. 그 후에 또 다시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자 우주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음날 기분이 무척 우울해진 당신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마침내 우주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친다. 아, 진짜 좀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뭔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뇌과학자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가 조 디스펜자 박사와 브루스 립튼 박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을 때 그 감정을 느끼면 여러분의 뇌 속에서 뉴런이 재배치되고 생성되기도 하면서 물리적으로 그걸 진짜로 이미 이룬 사람과 동일한 뉴런 구조, 말하자면 뇌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그걸 해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미 해본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른바 정해진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나가면 되는 개념인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성공한 여러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전문 영역 지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되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진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무슨 원리로 되는지는 인간의 영역에서는 모르겠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적, 신화 이렇게 통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은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인간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다. 그저 우주는 응답할 뿐이라고 크게 말해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그래서 되는 거였어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하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으니까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형이상학적 관점, 에너지 혹은 파동의 관점, 뇌과학적 관점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전부 다 책으로 읽으면서 눈치를 챈 거죠. 이건 진짜 200% 되는 거구나. 제 스스로 그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고 직접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100% 확신은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접하고는 200%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로 말이죠. 진짜 되는데 믿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 마음이 저는 너무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갔거든요. 제가 이룬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경험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겠죠. 저는 이 시각화를 거의 15년 전부터 했었어요. 물론 당연히 그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들, 책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상상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가 했던
했던 모든 시각화는 공통적인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엄청 디테일하게 상상했다는 겁니다. 취업을 해야 할 때 제가 가고 싶은 그 회사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시각화하기 전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가고 싶은 그 팀이 몇 명인지, 팀장님은 누구인지 미리 본 다음에 시각화를 했습니다. 이 팀은 총 8명이니까 내 자리는 아무래도 신입이니까 맨 끝에 있겠지. 팀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사원증을 목에 걸고 이 옷하고 이 옷을 이렇게 입고 매치해서 입고 출근을 했지. 그리고 우리 팀은 창가에 위치해 있어서 뒤에 통유리로 바깥 풍경이 보이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구내식당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구나. 팀원들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어떤 농담을 하고, 오후에 팀회의를 할 때는 팀장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팀 선배들은 인상이 어떻고, 이 정도까지 말이죠. 이렇게 시각화를 한 게 제가 원서를 내고 나서 바로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진짜 100군데 정도 서류에서 다 광탈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상상을 해본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기 전형에 붙은 거예요. 저는 준비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시각화도 더 열심히 했죠. 잠들기 전 자고 일어나서 매일 했어요. 보통 원서를 내고 최종 합격이 결정되기까지 2-3달 걸리잖아요. 그 기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면접까지 보게 되었는데요. 왜 회사에 가면 입구 유리 자동문에 그 회사의 로고가 멋있게 딱 붙어 있잖아요. 면접 보는 당일날 그 유리로 된 자동문에 붙어 있는 회사 로고를 보는데 엄청 친숙하고 반갑고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면접장에 들어가는 지원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하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시각화를 너무 많이 해서 저 혼자 이미 그 회사를 꽤 다닌 거죠, 벌써. 그래서 긴장도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별다른 스펙도 없던 제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면접만 10대 1의 경쟁률이었던 그 공채에서 결국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면 저는 그 사람과 만나는 상상도 마찬가지로 정말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날씨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되는 장소, 그 장소의 가구 배치, 온도, 조명,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악수를 할 때의 느낌까지도 말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그때의 감정을, 그 느낌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 4가지 플러스 알파 중에서도 3번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아서 오늘 한 영상에 담으려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게 진짜 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4번째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좋은 다른 방법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일본의 탑 마케팅 컨설턴트죠. 간다 마사노리의 말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정확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 그러다 보니 그 법칙을 알고 실천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꿈을 실현해 가는 것. 이건 거짓말도 과장도 아니다. 그런 마법의 램프는 실제로 존재한다. 강하게 끌어당기면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그 세부 실행 방법에 대해 인수분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4가지 방법 중에서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그리고 상상으로 시각화하기까지 총 3가지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4번째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은
번째로는 상상으로 시각화를 해보는데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도 막 설레거나 뿌듯하거나 그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경우입니다. 스스로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나 가족들, 주변의 지인과 비교해서 나도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는 손때 묻은 원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일 경우에는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 설레고 그렇거든요. 둘째로는 시각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스스로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나는 2027년까지 100억 자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시각화도 해보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작 스스로는 과연 5년 안에 제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100억을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로또가 된다고 해도 10번은 되어야 하는 거니까 투자로 그걸 번다고 하기엔 제 시드가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미 저 말 속에는 아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스스로 속 깊은 곳에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상상하니까 당연히 설레지가 않죠. 기분이 엄청 좋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아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일어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나랑은 상관없는 일을 상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일을 상상하는데 설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먼저 스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정말 믿고 시각화를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시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억이 스스로 믿어진다면 그렇게 바꿔보세요. 물론 저는 항상 목표는 비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현실적이다라는 건 역시 각자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30억은 현실적이지만 누군가에겐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라는 것은 인생의 중장기 목표 또는 최종 목표는 비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목표의 크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경우에는 그걸 이룬 모습을 상상해도 설레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건 굳이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준은 보통 절대적인 크기도 작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2023년 6월까지 30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건 누군가의 의견에 따르면 비현실적일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저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나는 2023년 6월까지 7kg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로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7kg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절대적인 크기에서 작죠. 30kg과 7kg은 4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7kg은 사실 굳이 막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시각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7kg 다이어트에 성공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면 설레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30kg 다이어트에 성공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감사하기인데요. 많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기,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성공한 저자들이 감사하기를 해야 한다고 하죠. 누군가 저에게 책 시크릿을 딱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상상하기와 감사하기라고 대답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쓰고 시각화하는 것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곤 하는데요. 이 끌어당김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기분이 좋다는 건 여러분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에너지일 때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울과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당기거든요. 이 감사하기를 하면 어째서 왜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까요? 감사한다라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받았을 때의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호의, 도움, 배려, 마음, 말, 선물과 같은 물건까지 유무형의 무언가를 받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느끼는 건 받음의 기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든든하고 충만한 감정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지금 현재의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3차원이 아닌 4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특정한 좌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 원하는 것을 이룬 나는 거기서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지금 현재라는 좌표상에 위치한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미래라는 좌표상에 위치한 여러분도 지금 현재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잘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소리내어 말하고, 손으로 써보고, 시각화하는 것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지기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자칫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미래에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 현실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버텨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버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이게 버티다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이 상황을 참고 견딘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오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속이 썩는다, 문드러진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조차도 쓰지 않던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미래에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모습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를 버티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특정 좌표의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그것을 이미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그리고 그 미래의 여러분이 서로를 끌어당기면 그 미래의 특정 좌표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설레는 거죠.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그 지점에 하루하루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게 이런 의미였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기를 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베스트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감사하기가 습관처럼 익숙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제 경험상 사람이 차분해져요. 서두르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제 아내도 저에게 성격이 정말 바뀌었다라고 할 만큼 사람이 차분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두르는 것으로 인해 입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인식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충격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몇 년 후에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정말 크고 대단한 걸 결정하는 것만 선택이 아니에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현관에서 무슨 신발을 신고 갈지 결정하는 것도 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20m 앞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을 때 뛸 건지, 다음에 건널 건지, 정말 하루에도 우리는 수백 개의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중요한 선택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게 되면 이 선택의 과정에서 미스를 하기가 쉬워요. 서두른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급하니까 선택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10문항이나 남았는데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방송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갑자기 엄청 급해집니다. 식은땀도 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잘 읽히던 글씨도 갑자기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요? 결국 급한 마음에 찍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찍는다는 건 결국 어떤 게 최고의 선택인지 고려하지 못한 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찍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은 과거에 여러분이 한 정말 수많은 선택의 결과들이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이 지금부터 앞으로의 여러분이 해 나아갈 수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베스트 초이스를 하지 못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이 아닌 차차선을, 어떨 때에는 최악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인 미래의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정말 항상 100%는 아니더라도 좋은 선택들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몇 달,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후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결과값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금까지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100번 말하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번씩 100일간 쓰는 건 작년에 했었고요. 상상으로 시각화하기는 매일 잠들기 전, 아이를 안고 재울 때, 샤워할 때 조금의 틈만 있으면 항상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잠들기 전,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방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 방법들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 방법들까지 모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하는 맥시멀리스트인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하루에만 10가지 정도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10가지 모두 습관으로 만들어서 사실 저는 그다지 빡세거나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물론 파이어를 하고 나서 직장에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수년간 해봤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전부 다 더 이른 기간 안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투자할 때도 파이어를 할 때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말이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중장기 인생 목표일 테니까 막 5년, 10년, 20년씩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만에 이루어진 것도 많았고요.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들도 많았습니다. 강하게 끌어당기면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됩니다. 이건 제가 정말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내가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저건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해 나아가시면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을,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상황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간다 마사노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방법인데요. 노트에 목표를 적는 겁니다. 목표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간다 마사노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성공한 기업가는 6,000개의 목표를 노트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다 마사노리 본인은 128개의 목표를 노트에 적었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9개가 저의 키마스터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키마스터 노트는 그냥 제 맘대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매트릭스 2에 보면 키마스터가 있어야 결국 시스템의 코어로 진입할 수 있잖아요. 그게 생각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저 노트에는 가장 큰 목표부터 그 격가지로 뻗어나오는 목표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의 목표들까지 하나 둘씩 생각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간다 마사노리는 128개의 목표 중에서 총리가 내 책을 읽고 너무 잘 봤다며 나에게 전화를 한다 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예시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식으로 적는 건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물론 속으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노트를 가방에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합니다. 취침 전후로 한 번씩 읽고 항상 지니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간다 마사노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자신과 같이 게으름뱅이들을 위한 자기 최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을 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잠재의식을 바꾸고 싶어도 국경수비대처럼 막 그 잠재의식에 접근을 못하도록 의식이 막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낯선, 익숙하지 않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평소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특히나 더 심하게 말이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식에 침투해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와 잠들기 직전과 같이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작업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끝. 이런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을 외출할 때도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것은 그걸 지니고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내 목표를 가지고 다니는구나 라고 의식하게 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간다 마사노리의 책을 읽고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나 그렇듯 저는 아이패드 굿노트에 펜슬로 썼습니다. 타이핑은 치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핑은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패드에 적어 놓으니까 이제 폰으로 연동이 돼서 취침 전후에 바로 읽기에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진짜 종이로 된 노트에 쓰는 것도 좋지만요. 방금 같은 이유로 저는 태블릿 PC 같은 그런 곳에 쓰는 방법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올해 여름에 29개를 써놓고 취침 전후로 읽었는데요. 벌써 2개는 이루어졌고요. 1개는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다가 지금 약간 좌절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영상으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너무 혼을 담아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완전히 쉬어버렸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세부 실행 방법들, 오늘까지 말씀드린 총 5가지 외에도요, 추가적인 방법들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영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실제 레전드 사례들까지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 그리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도 이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게 진짜 된다고? 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는 성공한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굳이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네 편의점에서 언제든 지나가다 마주칠 수 있는, 심지어 시간도 많은 제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매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매일 3만원씩 든다거나 매일 하루 4시간씩 해야 된다거나 매일 5km씩 쉬지 않고 러닝을 해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요. 여러분의 시간이나 체력 소모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리스크도 없고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그 어떤 피해도 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더 여러분 삶에서 단 1%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 그리고 그 세부 실행 방법에 대해 인수분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시간이 아무리 길게 나와도 이번 영상으로 인수분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기본 4가지 방법,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감사하기, 이 4가지 방법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효과가 정말 좋은 방법들, 그 중에서도 노트에 여러 개의 목표를 다 적고
취침 전후에 한번 읽어보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방법은 1000번씩 90일 동안 말하기예요. 이 방법은 저 역시 올 봄부터 여름까지 해냈던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지 카운터를 이용해서 하루 1000번씩 말했고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90일 연속으로 해냈었습니다. 이 방법 역시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제가 다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100번씩 100일간 쓰기하고 비슷한 난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000번을 말해야 하는 거니까요. 끊어서 하지 않고 할 경우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100번씩 100일간 쓰는 것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걸 끊지 않고 온전히 1000번을 딱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연속해서 1000번을 말했었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날에는 몇 번에 걸쳐 끊어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법 역시 왜 하느냐를 알고 해야겠죠. 그냥 이 방법도 좋다더라 해서 하는 거하고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걸 습관화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90일이냐 라고 하실 텐데요. 이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숫자입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맥스웰 몰츠라는 의사가 1960년대에 그의 저서 성공 법칙에서 최초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몰츠는 사고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을 연구한 결과 이 21일의 법칙을 내놓았어요. 이 21일이라는 기간은 인간의 생각이 의심, 고정관념을 담당하는 되뇌피질과 두려움, 불안을 담당하는 되뇌 변형계를 거쳐서 습관을 관장하는 뇌강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21일의 법칙은 조금 더 체계화가 되었죠. 영국 런던대 필리파 렐리 교수팀도 인간의 뇌는 충분히 반복돼 시냅스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안 하던 걸 하게 되면 강한 저항을 일으키는데 그 이유는 아직 그 행동을 입력해 놓을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21일의 법칙은 많은 심리학 치료에 적용되어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심리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할 때도 한 단계당 3주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21일, 그러니까 3주만 하면 될 텐데 왜 90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21일은 우리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는 단계인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이 방법을 하는 이유는 이걸 습관화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습관화하는 데까지는 21일이면 되고 이제 이 습관을 통해 우리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데에는 90일,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서는 특정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행동하도록 한 결과 그 습관이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행동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그 평균 기간이 12주였어요.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3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100번씩 100일간 쓰는 것도 괜히 100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90일은 해야 우리 무의식에 각인시킬 수 있는데 100번씩 90일 쓰기보다는 상징적으로 100번씩 100일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산책하면서 밥 프록터 강연 영상을 보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미리 가졌다고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1000번씩 90일 동안 말해야 한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이 마인드셋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효과도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웬만한 방법들은 다 했었는데도 순간 1000번씩 90일을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와, 이건 좀 가능한가 그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건데 돈도 안 들고 방법적으로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 몸이 힘든, 그러니까 체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이룰 수 있다. 안 하는 게 훨씬 심각한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산책하면서 그날 그렇게 바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이미 겪은 것처럼 감사하기입니다.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방법인데요. 약간 치트키 같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정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기할 정도로 기분이 순식간에 좋아지면서 긍정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하루는 거의 대부분 실제로도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잣말로 오늘도 진짜 최고의 하루였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면 오늘은 어땠어서 진짜 감사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을 선발대로 보내서 하루를 먼저 겪게 한 다음에 이제 막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그날 하루의 힌트를 가져다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 구독자님 중 한 분께서 이 방법에 대해 굉장히 기발한 이름을 붙여주셨었는데요. 선불감사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탁월한 센스에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을 때 선불 지불을 하고 그걸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클리어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결과를 갖고 싶고 그래서 선불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받는 겁니다. 다음 방법은 하이파이브 하기인데요. 누구랑 하이파이브를 하냐? 여러분이 한 번도 하이파이브를 해본 적 없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랑요. 이 방법은 제가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주로 욕실에서 거울 속에 있는 저와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딱 들었을 때 이 방법은 약간 민망하고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 이걸 해보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걸 처음 해본 그날의 느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울 속에 있는 나와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왼쪽 뒤통수에 있는 쪽이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왜 하나, 어떤 효과가 있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하이파이브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상황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줘야 할 때, 응원을 해줄 때 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과 하이파이브를 할 때 보통 여러분의 표정도 밝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우울하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기분도 좋아졌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그 기분과 에너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축하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응원해준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걸 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어쨌든 간에 가족이든 누구든 알면 조금 민망하니까 욕실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시간도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 방법은 구독자님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방법은 작은 끌어당김을 먼저 해보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쓰고 상상으로 시각화를 할 때에는 보통 중장기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내가 외출해서 어떤 장면을 본다, 항상 주차할 자리가 없는 그곳에 오늘 내가 가면 내 자리 하나가 딱 비어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고 그걸 알게 된 내 지인 중 누가 축하한다며 카톡을 보내온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소소한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방법은 제가 네빌 고다드에게 영감을 얻은 방법인데요. 네빌 고다드가 그의 강의에서 그랬었죠. 여러분은 앞으로 7일 동안 잠들기 전 사다리를 상상하라고요. 사다리를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이 강의에 와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강생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잠들기 전 상상했던 사다리를 일상에서 보거나 심지어 사다리에 올라갈 일이 생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예로 한 젊은 남성은 부모님 집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찾아뵈었는데 부모님 집 지붕 쪽에 하자가 생겨서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고 위에 올라가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남성은 잠들기 전 상상했던 그 사다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있는 공구를 좀 가지고 올라와 줄래? 라고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이 남성은 공구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다가
하다가 사다리 중간 정도 지점에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진짜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네 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 굉장히 작고 소소한 것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상상을 시각화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더 확신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을 거예요. 해보면 효과가 좋은 추가적인 방법들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별것 아니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왜냐하면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미국 전 해군 대장 윌리엄 맥레이븐이 한 연설 때문인데요. 맥레이븐은 이 연설에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전 사실 이 방법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게으름뱅이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바닥에서 잔다면 이불 정리를 해야겠지만 침대에서 자는데 굳이 이불 정리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따 밤에 또 침대로 들어갈 건데 굳이 귀찮게 이불을 잘 펴놓고 다시 들어가고 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불 감사하기가 있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그렇게 선불 감사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불 정리를 해보니까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더라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잠들기 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침대 위 이불을 보면 그래도 오늘 하루 내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거 하나는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 우리가 정말 무탈한 아무런 일도 없는 하루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잠들기 전 그날 아침에 여러분이 해놓은 가지런한 그 이불을 보는 순간 오늘 하루 여러분은 아무것도 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드디어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인 4가지 방법인 소리내어 말하기, 손으로 쓰기,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감사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트에 적고 취침 전후로 한번 읽어보기,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선불 감사하기, 셀프 하이파이브, 작은 끌어당김으로 끌어당김 자체를 익숙하게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들은 모두 제가 직접 해봤거나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효과가 좋다고 생각한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도 좋고요. 2가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씩 더 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 영상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항상 지겹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저의 구독자님들께서 단 한 분이라도 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단 1%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바뀔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